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단연 아이의 두뇌 발달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두뇌 발달하면 빠질 수 없는 고등어와 견과류를 이용한 요리를 선보일 블로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책임질 2가지 요리를 배워보는 시간. 우리 아이 에디슨 되는 집중력 향상 요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위한 식단 국가대표 셰프 데니얼 최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낮에는 많이 나른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많이 나른할 텐데요. 이때 엄마의 정성이 듬뿍 담긴 집중력 강화 요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요리를 만들어줄 요리 블로거의 댁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 블로거 최호영입니다. 다양한 두뇌 발달 요리를 개발한 인기 요리 블로거 최호영 씨입니다. 어머, 최호영 블로거가 직접 만든 요리 맞나요? 블로거 사이에서 꽤나 유명했던 이유를 알겠네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해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최호영 씨는 음식을 통해 인연을 맺은 이웃 블로거와 소통하는 시간이 무척 즐겁습니다. 엄마, 엄마. 초코로 바꿔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먹어요. 지수가 한 숟가락. 이렇게 지수가 네. 아이스크림도 퍼주고 뭐 만들어달라니까 뚝딱 만들어주는데 이게 엄마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유명한 요리 블로거가 되신 거예요? 저는 정말 5대 영양소를 다 먹이려고 그거를 정말 이렇게 조화를 맞춰서 이유식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엄마들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하나씩 레시피를 올리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진짜 방문자 수도 많이 늘고 이웃님들도 많이 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서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딸 덕분에 제가 유명해진 것 같아요. 결론은. 예. 그렇구나. 5대 영양소가 듬뿍 담긴 엄마의 요리 덕분에 올해 4살인 지수는 똑 부러지는 꼬마 숙녀가 됐습니다. 이 냉장고에, 네. 냉동고에 뭐가 있나 잘 배워서 네.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공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별건 없어요. 먹으라요. 이런 뭐예요, 이런 것들 다? 이거는 바라현미 가루고요. 바라현미는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높여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발화시킨 현미 네? 한 번 덮어서 그다음에 한 김 식힌 다음에 믹서기로 갈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나물 무칠 때 바라현미 가루 넣어서 무쳐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바라현미 가루들이에요. 네. 뭐 들깨가루는 뭐 들어봤지만 바라현미 가루는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블로거님이 하신 게 뭐 또 다 전파돼서 다른 주부님들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우리 아이 집중력을 쑥 높여주는 오늘의 요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아이 에디슨 만드는 집중력 향상 요리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보니까 뭐 고등어도 있고 뭐 견과류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런 걸 어떻게 아이들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요리. 네, 고등어가 평소에 이제 비린내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좀 거부감 느끼고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등어를 활용을 해서 달콤하고 맛있는 견과류 넣은 고등어 강정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황금 레시피. 특유의 비린내는 싹 제거하고 바라현미가루가 고소함을 더한 달콤바삭 고등어 강정입니다. 아니 이렇게 비린내 나는 고등어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 간식을 만들 생각을 다 하신 거예요? 아이한테 좋은 음식 만들어서 먹이고 싶어가지고 네,
고등어 같은 거 잘 안 먹고 하니까 좀 달콤하게 해서 좀 생각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고등어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많이 비리고 뼈가 많아가지고 먹기 네, 네. 힘들었어요. 네. 참 오늘 어떻게 만드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저는 미리 이렇게 가시를 좀 발라서 제거를 해뒀어요. 어머님들이 이거 가시를 바르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이미 이렇게 가시가 발라져 있는 고등어를 구입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고등어를 썰어서 조리를 시작해 볼게요. 제 칼을 써도 될까요? 그렇죠. 네, 가져오시죠. 네. 와우. 직접 챙겨온 칼집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 전문 요리사 못지 않네요. 제 칼집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저도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고등어는 이제 튀기고 하면 네. 조금 줄어들기도 하니까 약간 큼직큼직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줄게요. 오늘 고등어는 비린내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들한테도 이 비린내 제거하는 방법을 좀 알릴 수 있을까요? 그쵸. 고등어는 비린내 잡는 게 관건이에요. 제가 몇 가지 비법 알고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호영 씨가 전하는 생선 비린내 꽉 잡는 방법은요. 비린내 제거에 효과적인 청주에 담가두거나 소금물에 15분간 담가두세요. 우유 속 단백질 성분이 냄새 흡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 레몬즙이나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레몬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레몬으로 냄새가 밴 프라이팬을 닦아주면 비린내와 탄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물과 레몬 껍질을 넣고 1분간 끓여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금하고 후추랑 청주를 넣고 간단하게 밑간을 좀 해볼게요. 근데 소금 색이 좀 약간 달라요? 소색이랑? 저희 집에서는 죽염 소금을 많이 이용을 해요. 네. 소금, 후추와 비린내 제거에 효과적인 청주로 꼭 밑간을 하세요. 이렇게 밑간한 고등어는요, 보통 이제 전분가루를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 먹일 거라서 바라현미 가루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도 좀 건강할 수 있겠어요. 네, 바라입니다 네. 보니까. 네, 이렇게 고등어를 가루를 묻혀주시고요. 바라현미 가루를 이용을 하시면 고소한 맛은 좀 더할 수 있지만요, 전분가루보다 조금 바삭한 맛은 떨어져요. 바라현미 가루 덕분에 훨씬 고소하고 건강한 맛을 만날 수 있겠네요. 팬에 올리브유를 네. 두를게요. 근데 올리브유는 좀 발연점이 좀 낮아요. 네, 발연점이 쉽게 좀 탈 수가 있으니까 좀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이런 생선 같은 경우 쉽게 익는 것들은 괜찮은데 네. 쉽게 안 익고 오래 가열해야 되는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 셰프님이 알려주시네요. 네. 네. 기름 올랐나? 넣어도 되겠죠? 네. 고등어를 이렇게 놓으실 때 보면 이제 껍질 쪽이 있고 그 배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어느 쪽 먼저 놔야 좀 더 잘 익고 만약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배 쪽 먼저 이렇게 놓아야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껍질이 이제 수축이 네, 네. 돼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모양이 떨어지니까 이쪽부터 놔가지고 안쪽에 수축되는 걸 익히고 나서 껍질면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뒤집으시는 거예요? 저는? 한 반 정도 익었을 때 제가 이렇게 뒤집으면 딱 알맞더라고요. 자주 뒤집으면 살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 에디슨 만들려면 네. 정말 막 복잡하게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30초 놓고 또 30초 뒤집고 다시 이제 꺼내면 되잖아요. 네. 정말 간단한데요? 전분가루 묻히는 것보다 바라현미가루 하시는 게 훨씬 고소한 맛은 있어요. 이따가 셰프님 한번 드셔보세요. 튀겼으니까 네. 기름이 많잖아요. 저희 기름 한번 살짝 제거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름기가 빠지는 동안에 저희가 뭐를 해볼까요? 이제 강정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물 넣어 주시고요. 간마늘도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리고당 넣어 주시고요. 설탕도 넣어 주시고 고등어 비린내 때문에 후추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청주도 조금 더 넣어 줄 거고요. 케찹 한 큰술 넣어주셔도 되고요.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보글보글 끓여만 주시면 돼요.
야채 같은 것도 넣어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씹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파나 아니면 토마토 그런 것들 좀 넣어가지고 네. 같이 고르게 섞이면 좀 더 좀 새콤하고 네. 그 양파의 그 달달한 맛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아이들한테 영양적으로도 좋겠어요. 네. 이렇게 끓여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흡수질에 뺀 고등어 이렇게 넣어주시고 언제 넣으면 좋을까요? 소스가 이렇게 부르르 끓어오를 때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고등어도 튀겼고 네. 그리고 이제 막 보글보글 소스 막 끓이잖아요. 네. 저도 요리하면서 기름 막 튀겨서 막 네. 튀고 그런 적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런 거 할 때는 아이들한테 잠깐 뭐 저쪽 가 있어 놀이방에서 놀고 있어라 하고선 완성되면 같이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네요. 견과류도 함께 넣어주시고요. 처음부터 같이 끓어올 때 지금 이제 스푼으로 이렇게 뒤집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생선살이 네. 좀 약하니까 뒤집개를 2개를 가지고 네. 노젓듯이 살살 네, 이렇게 네. 저어주시면 좀 더 소스가 잘 섞이고 부서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재빨리 이렇게 뒤적여 주셔서 완성을 하시면 돼요. 윤기를 가득 머금은 고등어 강정. 보기만 해도 달콤한 맛이 느껴지네요. 오메가3 지방산은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생선입니다. 그런데 등푸른 생선의 경우는 히스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히스타민 성분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물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고등어를 너무 어린 시기에 먹거나 히스타민 함량이 높은, 즉 신선도가 좀 떨어진 고등어를 먹게 되면 알러지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러지 반응을 좀 적게 하거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어를 드실 때 반드시 신선한 고등어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똑똑해지는 건강 요리. 몸에 좋은지 다 알면서 비린내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못한 고등어를 가지고 아이들 위한 새콤달콤한 고등어 강정을 만들었습니다. 비린내 대신 달콤함이 더해진 고등어 강정이 완성됐습니다. 가시를 발라낸 고등어 살을 큼직하게 잘라 밑간을 한 후 발화 현미가루를 묻혀 노릇하게 튀겨주세요. 끓인 소스에 튀긴 고등어 살과 견과류를 넣고 졸이면 달콤 바삭한 고등어 강정이 완성!